자,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디지털 뉴딜에서 보통 여러분 디지털 더하기 뉴딜을 합성한 언어인데요. 국가에서 산업 구조를 전체를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정책을 우리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금 하는 게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신제품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 그 다음에 AI 활용 융합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책형과 함께 여러분 책과 함께 디지털로 된 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산업이 점점 육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기업 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비대면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인 SOC라고 합니다. SOC를 디지털화하여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SOC를 무엇이냐고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도로, 항만 이런 거 공공시설도 있죠. 근데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 이 SOC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바다는 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배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드넓은 바다를 질주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다를 이동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죠. 바다를 왜 이동 못해? 그냥 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드넓은 바다를 어떻게 이동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냐? 어느 날 바다를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다가 저기 안녕하세요. 나무 토막이 있네 하면서 나무 토막이 있는데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뭔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물질들을 잘 합치면 바다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뗏목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배는 뗏목이에요. 뗏목 따라해 봅시다. 뗏목. 쉽죠. 그래서 기원전 6000년부터 4000년경 나무, 갈대, 동물 가죽 등을 엮어 만든 뗏목인데요. 이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인간은 나무를 다듬어서 지금의 배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뗏목을 이용하다가 어떤 배를 만드냐면 이런 멋진 배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배는 가장 중요한 게 뗏목은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데 매우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속도도 더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범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는 바다에서 빠른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바꾸기 위해서 배에 돛을 장착하고 선원들은 이것을 노라고 하죠. 그래서 노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배의 방향을 사람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손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돛의 기술 역시 발전하면서 13세기에는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배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게임하면 이런 배들 많이 보죠? 그리고
옛날 영화들 보면은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런 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증기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배는 사람이 다 노를 저어서 이동을 해야 됐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노를 저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배는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배를 운항할 때 사람의 힘을 조금만 줄이고 자원과 기계 힘으로 쉽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 배의 이름을 증기선이라고 합니다. 증기선을 타고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자를 나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증기선은 나무와 철을 같이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제철법의 등장으로 배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에서 철로 교체되면서 1843년에는 최초의 온전히 철로 만든 철제 증기선이 개발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배는 뉴스에서 많이 보죠? 뉴스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애국가 나올 때도 간혹가다 나와요. 배경으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20세기에 접어들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디젤 기관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발달한 군함 검조 기술이 여러 가지 배 제작에도 사용되면서 이렇게 큰 배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알아봤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배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어떤 배가 더 이상 등장할 것 같아요? 자율운행 선박. 어우, 똑똑해요.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미래의 친환경 선박과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워낙 기후변화, 그 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돼서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죠.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고 청정 대체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율운항 선박은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가상현실 등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융합해서 선원의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이렇게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는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 선박 자율화 등급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일부가 자동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단계고요. 1단계 무조건 선원들도 다 탑니다. 2단계도 선원들은 타요. 근데 원격으로 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을 2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선원을 타지 않아요. 선원을 타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3단계는 어떤 때 많이 쓰일까요? 요즘에 전쟁에서 드론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요즘에 이제 비승선, 사람이 타지 않으면, 배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면 전쟁이나 이런 데서 쓰일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3단계에서 단점은 여러 가지로 사람의 판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완전히 무인으로, 인공지능으로 자율운항하는 것을 4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를 넘어서서 4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율운항 시스템인데요. 자율운항 선박은 자율 시스템과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율 시스템은 자율항해 시스템과 기관 시스템으로 분류되고요. 원격 제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선박과 선박, 그 다음에 육상과 선박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거 게임 같죠? 근데 실제로 게임이 아니고요. 하이나스라는 시스템이에요. 하이나스라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선박에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주변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해서 충돌을 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항해자들이
항해자들에게 실제로 그냥 알려주는, 원격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되어서 현재 활용되고 있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자유운항 선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지금 두 나라가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가장 앞서 나간 자유운항 선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야라라고 써있죠. 여기에 야라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배는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자유운항 선박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자나 특히 비료들을 많이 나르고 있다고 해요. 네, 다음에 선박은 노르웨이 선박이에요. 노르웨이 자유운항 선박인데요. 이것은 여객선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코라는 자유운항 선박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여러분들도 노르웨이 가면 이 자유운항 선박을 실제로 타볼 수가 있대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도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처럼 자율운항 선박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선박은 먼 바다를 항해하기 때문에 장기간 운항을 하게 되는데 선박의 고장이나 급격한 해상 환경 변화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선박의 자율운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율운항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기술에는 오토파일럿이라 불리는 자동조타 장치가 있는데요. 선수 방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탈을 조종하여 원하는 곳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아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오토파일럿 장치는 선장이 정한 항로를 따라 중심을 잡고 자동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순간순간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서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항해사나 조타수가 지켜보며 설정을 수정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운항 선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GPS, AIS, 적외선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으로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장애물, 인접한 선박, 해양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항로를 스스로 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출항하면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특성상 운항 중 고장이 날 경우 운항 스케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율 선박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2018년 핀란드의 국영해운사 핀페리와 세계적 회사인 롤스로이스가 협력하여 개발한 여객선 팔코호는 8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핀란드 남부 발트해 연안에서 세계의 첫 완전 자율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선박에서 약 50km 떨어진 도시인 핀란드 투르크의 원격 제어 스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만 진행했을 뿐인데 팔코가 움직이는 선박 같은 장애물과 날씨 등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 항로를 우회하기도 하며 안정적으로 운항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핀란드 외에도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자율운항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율운항 기술력을 갖춘 선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기존 선박보다 월등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요. 선박의 공간 활용성도 훨씬 좋아져요. 항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탑승하거나 무인선으로 운항 시 기존 선박에서 선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던 공간 등에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특히 위험 분쟁 지역 등에 무인 자율운항 선박이 투입되면 인명피해 위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조선 강국으로 자율운항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인선 아라곤 3이 있어요. 지난해 12월 무인선박 해상 시연 행사에서 선보인 아라곤 3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자율운항 기능과 더불어 육상에서 무인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원격 조정 기능과 각종 단속 장비까지 갖춘 빈틈없는 스마트한 무인선이에요. 앞으로 무인선이 연안 정찰이나 불법 조업 감시, 해양 환경 조사, 구인 군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조선 강국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세계시장 50%의 점유를 목표로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항해 시스템, 기관 자동화 시스템,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 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쯤 전 세계 선박 관련 기자재 시장 규모가 1,550억 달러, 우리 돈 약 18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인 모빌리티 혁명, 그 중에서도 자율운항 기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 세계 바다를 누비게 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율운항 선박, 빨리 보고 싶네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선박 기술의 미래,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자율운항 선박은 미래의 이동수단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하루빨리 자율운항 선박을 타고 아름다운 바다를 건너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말 선생님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타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도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우.